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간호 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죠? 무슨 아버지 학교냐? 더구나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아버지도 아닌데 웬 아버지 학교를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오셨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잠시 쉬어가는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큰 거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학교를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전반전, 인생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학교의 첫 시간으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200년 전 이름도 없는 사주당 이씨 부인이 쓴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낳는 것과 어미가 기르는 것과 스승이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합하여야 온전한 인격체를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기르는 것은 의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데 명의는 사람이 병들기 전에 고치는 것처럼 사람 또한 낳기 전에 가르쳐야 한다. 스승이 10년을 잘 가르쳐도 어미가 10달 뱃속에서 가르침만 못하고 어미가 10달 뱃속에서 잘 가르침이 아비가 부부 교합할 때 하룻밤 정신만만 못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승이 10년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어미가 10달 뱃속에서 태교하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임신을 하면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말을 듣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곳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달 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비가 부부 교합할 때 하룻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우리가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외모를 담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담고 말과 행동, 습관을 담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앓았던 병도 앓게 됩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가면 의사들이 꼭 묻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의 간에 대해서 처방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손자 자랑을 합니다. 돈을 내고 하라고 해도 손자 자랑을 하지요. 제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도 잘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돈도 벌고 해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몇 년, 작은 집에서 몇 년, 외갓집에서 몇 년,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7살 손자가 그렇게 예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키울 때는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손자의 모습을 보니 예쁘다. 놀이터에 가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고 무엇을 사 먹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루는 손자와 햄버거 집에서 감자튀김을 먹는데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던 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참 좋겠다. 아니 왜? 할아버지같이 좋은 아빠 있잖아. 아니 왜 너도 아빠 있잖아. 할아버지, 나는 아빠가 무서워. 나는 아빠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가르치겠다고,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되었기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고,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고, 자식들과 맛있는 음식 가서 먹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 손자가 아빠는 참 좋겠다는 듣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자식들에게 정말 바르고 착하게 자랐는데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못했다. 시금방져질까 봐 그냥 나무라기만 했다. 그것이 못난 압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부모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내 자식들은 부모도 있고 공부도 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집도 내가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비의 못난 점, 이 아비가 했던 못난 엄격함만 닮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버지하고 반대로만 살자, 그러면 내 인생 틀림없이 성공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당연히 행복하고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았고 그렇게 상연한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다투는 중에 아내가 당신도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리냐, 때리기를 하냐, 돈을 못 벌어다 주냐, 이 여자 진짜 배가 불렀구나. 나보다 더 좋은 남편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라. 어떻게 고마운 줄 모르고 나하고 아버지로 비교하는가. 그래서 고민 끝에 간 것이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장성한 내 안에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고스란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함, 폭력적 행동,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로 남아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던 내 아버지와 똑같이 살아가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질책하고 있었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를 들었고, 아내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아이들에게는 두려운 아버지, 아내에게는 무서운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환하게 웃는 얼굴,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해 주던 아버지, 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칭찬해 주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던 아버지로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던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기억되고 희망으로 기억되고 자녀들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기억되는 그런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아버지를 위대한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족했습니다. 실수 잘못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 적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바르고 정직했고 한평생 근면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위대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가 아버지의 자리를 소중히 아는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자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과장입니까? 부장이 되면 없어집니다. 부장이십니까? 상무가 되면 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꼭 내가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아버지라는 자리입니다. 자기들의 이 땅에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질책하고 잔소리를 하고 다 널 잘 되라는 것이라고 회초를 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2년 된 제 아내입니다.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41살 큰딸 부부입니다. 또 양쪽 가에 있는 것이 38살 작은 딸 부부입니다. 손자, 손녀도 4명이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가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희 아들이 좋습니다. 아들이 예쁩니다. 저 아들은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간 아들입니다. 제가 둘째 딸 낳고 예비군 동호훈련 갔다가 정관수를 하면 바로 부르진다고 해서 정관수를 받고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고 수술한 지 8년 만에 보건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관 보건수를 의료보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일 작은 차가 프라이드였는데 그 차값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을 낳을 때는요, 셋째는 의료보험을 안 해줬습니다. 출산비를.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은 한 10만 원씩 냈지만 우리 아들은 80만 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때? 작품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비교적 누나들이 공부를 잘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들어갈 4년제 대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예, 아버지 저는 동물사육사예요. 그때 우리 집이 대공원 옆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많이 접했던 아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동물사육사가 되려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좀 잘하고 키도 크고 그래야 호랑이와 사자 이런 거 키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그런 것은 다 다른 일 시키고 나는 그냥 수달 같은 이런 작은 동물들 키우면 된다니까. 늦게 얻은 아들이어서 정말 기대했던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제 기대치에는 저만치 미달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 아들을 바라보니 공부만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동네 아주머니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얼른 받아서 아파트 현금까지 갖다 주고 친구 관계가 좋고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아이였는데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또 은근히 성실한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대할 때 제대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하고 단둘이 제대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 가자. 어디로 갈 거나? 아빠가 결정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함께 간 곳이 우르무치 고창 고성이라는 곳입니다.
실크로드 상에 7세기까지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고창입니다. 그 고창이라는 나라의 황제가 국시였어요. 조상의 땅 한번 가보자 하고 우리 아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합니까? 어떻게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들이 착한 것이다. 아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우리 아들하고 7박 8일 여행하는 동안 참으린자를 3번씩 70번은 새기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노릇, 자녀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산훈련소 훈련을 마친 날 가족들을 초청해서 갔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는데 제가 운전하고 제 아들이 옆에 탔고 제 아내가 뒤에 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줄 거 있어요 하면서 야전 잠바 속에서 꺼낸 것이 0.4격 표적지였습니다. 자기는 이날 한 번에 끝내고 들어와서 오후에 놀았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0.4격지를 보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인마, 이게 0.4격이냐? 아버지는 자식아 그냥 한 구멍에 다 집어넣었다. 실제로 제가 사격을 잘했고 태릉 선수촌에 오라는 것도 요청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야, 너 진짜 사격 잘하구나. 너 진짜 타고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격을 잘하냐. 이렇게 칭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들이 도봉경찰서 112 기동타격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 시내 34개 경찰서 112 기동타격대 사격대회를 할 때마다 1등을 했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하는 걸 질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99가지 잘못하는 거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시고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는 아버지입니다. 한 아비의 악한 영향력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모든 가정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잘못된 영향력이 있다면 나에 대해서 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쯤 제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심하게 갈등을 하던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아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버지를 배웅하고 오는 길이야. 근데 왜 울어? 아버지가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더라. 아니 근데 왜 우냐고. 오늘 차표를 끊고 나서 시간이 좀 있길래 아버지 점심 식사하실까요? 그래 하자. 뭐 드실까요?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아버지는 내 생일, 내 졸업식, 내 입학식 때 언제나 나에게 짜장면을 사주셨다. 그런데 한 그릇만 시켰다. 나는 짜장을 먹으면 속이 안 좋다 하고 내 앞에서 냉수만 마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짜장면을 못 드시는 줄 알았다. 그래서 사드릴 생각도 안 했다. 나는 오늘 알았다.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그 가난한 살림에 자식 가르치겠다고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아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추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심리학 용어로 증후적 동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본인도 똑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남지만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좋은 아버지가 있을까요? 100% 나쁜 아버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은 아버지에게도 나쁜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나쁜 아버지에게도 틀림없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쁜 점을 기억하고 나쁜 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점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좋은 점을 물려주는,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이 부족하다면 내가 창조해서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버지십니까? 조장님과 함께 나눔을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반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